자, 그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모델에 그 다음에 폴더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름 넣어주고 진행을 좀 할게요. 그 파일에 환경 설정 가셔가지고 환경 설정에 스케치 가서 저는 그 연속, 그러니까 자동 연속 치수라고 있잖아요. 요거 좀 취소하겠습니다. 연속 자동 치수기 취소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잡아서 XY면 잡고 이제 스케치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육각형을 그려야 되거든요. 육각형은 제일 높은 사이즈가 90이네요. 그죠? 90. 그 치수가 기입되는 점 봐야겠네. 육각형 명령어 집어넣으시고 우선 형상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그 다음에 수평 구석 주시고 한쪽을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해 주시면 돼요. 치수는 이제 90mm가 되겠고 90mm 치수기. 치수 기입하는 게 중요해요. 치수 기입할 때 양쪽 끝에 꼭지점 있잖아요. 꼭지점 기준으로 90mm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면도에 나와 있죠. 얘는 평면도에 안 나와 있고 정면도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90mm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돌출 높이는 12mm 12mm만 돌출하시면 돼요. 스케일 종료하시고 돌출 12mm만 골라가 주시고 돌출은 12mm다. 그 12mm라는 것도 정면도에 나와 있죠. 그래서 22라는 값이 이 높이인데 받침대 10mm를 빼서 12mm만큼 돌출시켜 주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1차 진행을 해주시고 자 그럼 가볼까요? 가보는데 잠깐만요. 방향이 맞는 게 안 맞는 게 특이하다. 오케이. 자 정면 스케치 잡으세요. 정면 스케치 XZ면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이제 반띵 모드로 가야 되거든요. 반띵 모드니까 우선 대충 그릴게요. 가운데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 수평선, 그 다음에 수직선, 대각선, 그 다음 수평선.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얘는 거리가 5mm, 10mm의 반띵. 그 다음 높이는 40이니까 30 넣어주시면 되겠고 30. 원점을 기준 여기서부터 30이고 만약에 여기서부터는 18이 되겠네. 40에서 21을 빼니까 18 또는 30 둘 중에 하나인데 18로 집어넣어요. 18이 더 헷갈리겠다. 18은 여기 그 모서리 기준이에요. 그 모델링 모서리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이는 10mm가 되겠네. 얘는 10mm. 32니까 21을 빼면 10mm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35면은 17.5인가요? 그러니까 요 사이 거리가 17.5가 되겠네요. 35 나누기 2에서 17.5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요 치수는 70이네요. 거기 정면에 나와 있어요. 35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대충 형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얘만 이제 남은 거죠. 요 위치만. 여기는 각도가 안 나와 있고 여기 연장이네요. 자 얘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선이랑 이렇게 연장이 되네. 이렇게 연장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잠깐만요.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얘랑 얘를 구속을 줘야겠는데 구속이 평행은 아니고 동일선상 구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거다. 동일선상. 여기 선을 연결시키신 다음에 동일선상 구속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동일선상. 동일선상은 요렇게 생겼네요, 지금. 이 명령어가. 요 명령어에 이게 동일선상 명령어. 동일 직선상이라 써있네. 동일 직선상 명령어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만들어 볼게요. 다시 모델링 불러오고. 이 상태에서 스케치 종료, 이제 회전 보스 들어가는 거죠. 회전. 그래서 벡터 지정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울은 결합.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줍니다. 여기가 핵심 모양이다. 그래서 바닥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사각형 하나 그려줘야겠죠? 사각형 그려주고. 잠깐만요. 다시 잡을게요.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센터 개념이죠. 중심 사각형 이용하면 되겠고. 중심 사각형 이용하시고, 사이즈가 120에 100 넣어주시고, 120에 100을 넣어주시고, 스케치 종료. 돌출해 주시고, 돌출은 마이너스 10mm 넣어서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주시고, 그것도 결합. 부울은 결합.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각형 모양을 좀 그려야겠네요. 삼각형은 파내는 개념이죠. 얘는 그려야 됩니다. 대칭으로 해서. 대칭으로 해서 그려가지고 파내셔야 돼요. 이게 삼각형이 일반 우리가 아는 삼각형 모양이 아니에요. 보면 약간 좀 폭이 넓죠? 수직폭이. 그래서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반만 그리세요. 반만. 그래서 프로파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반만 그리신 다음에 대칭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가운데 중심 기준은 25mm, 센터 기준은 25mm가 나와야겠네요. 여기 기준은 25mm. 그리고 여기 높이는 가운데 센터 기준으로 50mm. 그 다음에 여기는 15mm. 15mm 넣어주면 되는 거고. 잠깐만, 근데 위치가 이렇게 안 맞아? 50mm. 아, 위치 잘못됐구나. 깜짝이야.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칭 복사. 대칭 복사 이용해서 얘를 반대쪽으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요. 단일 곡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시 없는 라운드는 R3이래요. 그래서 R3 다 넣어주셔야 되고, 나머지 필렛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너에 R3 줘가지고, 여기다 필렛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얘를 한 번 더 대칭 복사하셔야 돼요. 필렛을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대칭 복사. 이때는 이제 연결된 곡선을 하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이 선은 중심선이 되는데, 오케이. 다시. 연결 곡선으로 해서 중심축 여기 요 X축을 잡고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다 됐으면 얘는 깊이가 7mm네, 그죠?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7mm만큼 파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 형상 곡선으로 해서 잠깐만 안 잡히나? 값은 마이너스 7mm. 그 다음 백이죠.
빼기 개념으로 해서 확인. 이렇게 판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닥은 R3이고요 위에 모선에 R1로 써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기 정면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모서리 블렌드를 이용해서 우선 위쪽에 이 모서리는 R1로 돌려야겠네요. R1. 그리고 반대쪽 바닥이죠. 바닥을 R3 R3으로 해서 돌려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은 뭐 사실 뭐 어렵지 않지.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 이제 하시면 되겠고, 원기둥 정도는. 원기둥은 그냥 원 두 개 그리시면 되는 거고, 똑같은 위치에다가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는 16파이. 잠깐만. 회전으로 하는 게 낫잖아. 얘는 로프트 개념이다, 그죠? 바닥에서부터 파이 20에서 올라오는 개념이니, 그죠? 얘는 로프트 개념인데 회전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 로프트로 해도 되는데, 로프트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죠? 안 배웠기 때문에 회전으로 합시다. 오케이, 회전을 해요. 단순하게 원기둥 개념인 줄 알았더니 테이프 형상이네요, 그죠? 테이프 형상이니까 다시 취소하고. 그러면 테이프 형상이기 때문에 원래 로프트로 해도 돼요. 로프트로 해도 되는데 로프트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거 건너뛰고 그냥 회전 기능을 합시다. 원래 이 도면 자체가 그냥 회전으로 끝내는 기능이다 보니까. 그러면 작업 평면은 30mm 정도 띄워주셔야 돼, 한쪽으로. 그래서 데이터함 가셔가지고 여기 가운데 XZ면 잡아가지고 XZ면 얘를 30mm만큼 띄워요. 30mm만큼 띄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작업 평면이 만들어지거든요. 요거 얘 갖다가 여기다 스케치 잡는 겁니다. 30mm 띄운 위치에다가. 왜냐면 60에 반이니까 30mm가 된 거죠. 이 방향이 좋다. 그래서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모델링 보이게 할게요. 모델링 보이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작업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반띵 개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반띵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테이프 형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모양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16이니까 8, 밑에는 20이니까 10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20mm네요. 20mm만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높이 10 아닙니까?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20. 그죠? 바닥에서부터 20. 그 다음에 45mm의 원점 기준으로 45mm 센터가 원점 기준으로 해서 센터가 45mm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얘를 회전 보스 회전시키시고 그 다음에 얘를 대칭으로 복사해서 마무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스케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서 이제 스케치 작업한 거고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시키신 다음에 얘를 한 바퀴 돌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대칭 복사는 여기 더보기에 가셔가지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개쯤 있었네요. 대칭 특징 영상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작업평면 기준이죠. 그러니까 X제트면 기준으로 해서 복사. 그 다음에 이제 필렛 주세요. 필렛은 좀 도면 보니까 위에 여기만 R2고 나머지 다 R3으로 해야겠네. 여기만 R2고요. 지금 보니까 모서리 블렌드는 여기만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다 R3으로 다 돌려버리세요. 이게 모서리에 필렛이 없으면은 파워멜 작업할 때 제대로 안 깎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모서리에 R이 있어야지 파워멜로 캠 작업할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형 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금형에서는 이런 거 가공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방전기 갖다가 가공해 버리죠. 방전 가공. 방전 가공은 금형 쪽에서는 되게 흔히 쓰는 장비예요. 근데 교육계통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죠. 왜냐? 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방전 가공이라는 게.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이런 방전기 같은 거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여기 R10이네 이제 보니까 R10짜리도 있어요. 지금 여기 10짜리입니다. R10. 그리고 나머지는 다 R3으로 돌리시면 되겠네. R3. 여기 필수. 여기 R3 넣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육각형에도 R10이 들어가네요. 여기 다 10mm가 다 들어가네요. 이 수직 모서리 있잖아요. 이 수직 모서리 다 R10으로 다 돌려주시고. 그 다음 바닥도 R3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도 R3. 자, 여기까지고요. 여기도 R3이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겠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 저장하시고 색깔 입히시고 저장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금형 쪽이잖아요. 금형은 알다시피 상코어, 하코어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상하코어. 네. 그래서 상하코어 개념으로 해서 이걸 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바닥 있잖아요. 바닥에다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바닥에다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곡선 투영. 자, 곡선 투영 알죠? 이제 곡선 투영 알아야 됩니다. 모르시면 안 되고. 곡선 투영 이용해서 모서리 4개 잡아주시고 확인. 그럼 이제 도형이 만들어져요. 이 도형을 가지고 돌출시키시는데 돌출 높이는 위로 올릴 건데 얼마를 올려야 되냐면 50mm 정도 올려야겠네. 50mm 정도 올려주시고 결합하지 마세요. 그냥 올리셔야 돼. 50mm 50mm만큼 결합 말고 없음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빼기 기능 가셔가지고 빼기 가셔가지고 우선 얘가 남아야 돼요. 얘가 원본의 바디, 큰 육면체가 바디고요. 그 다음에 공구는 밑에 우리가 만졌던 모델링. 그 다음에 툴 유지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위아래가 나눠집니다. 1번, 2번. 우선 그렇게 해서 이제 빼기 작업 좀 해주세요. 얘의 이 큰 덩어리에서 이 노란색을 빼는 거예요. 연한 녹색 모양이죠. 얘를 빼내는 겁니다. 자, 여기 봐야지.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휠 버튼 올려요? 휠 버튼 눌러가지고 우선 얘를 옆으로 옮겨. 이렇게 옮겨주고 1차적으로 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봐야겠지 모양을.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우선 X축 방향으로 해서 2mm 옮겨요. 이렇게 뚜껑 모양이 나왔는지 확인해 주셔야겠고 우선 1차 이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 얘를 좀 회전시킬 거야. 또 두 번째는 다시 컨트롤 T
이번에 이제 모델링 선택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방향 지정해 주시는데, 여기 각도 있잖아요, 각도. 각도는 여기 이, X축이죠. X축의 각도니까 요거. 요 원호의 중심, 그러니까 점이죠, 점. 원호의 점을 찍으셔야 돼요, 요거. 이 원호의 요 점을 찍으신 다음에 각도 180도. 180도 집어넣으시면 얘가 한 바퀴 뒤집힐 거 이렇게. 그러니까 뒤집히습니다, 이제. 바닥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우선 또 잡아주시고 모양을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원호 모양의 점을 찍은 다음에 180도 돌리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자 여기 잠깐 봐봐요.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요 동적 있잖아요. 동적을 점으로 바꿔요. 점과 점으로. 동적을 점과 점으로 바꾼 다음에 요 모서리 점 있잖아요. 이 모서리 점과 여기 있는 모서리 점을 찍어서 이렇게 일치시켜 버려요. 이런 식으로 일치. 요 모서리점과 모서리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일치시키면은 이 상태에서 캠 작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측과 상측을 동시에 캠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또 금형 쪽과 연관된 스타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어요.